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0년이 라도 공무원 답이 안 보여요. 요즘 일도 많이 늘어났고요. 10년차 지났는데 면직하려고 합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아니 10년 동안 했어도 답이 안 보인다고? 10년 했으면 답이 보이지 않나? 왜냐하면 10년 했으면 이제 연차가 쌓였을 거 아닙니까? 이분이 9급으로 들어왔으면 지금 7급일 텐데 7급이고 남자분이 9급 7급 한 10호봉 될 텐데 그럼 월급이 적지 않거든요. 세금 떼도 한 300 언제 될 텐데 그 정도면 좀 그래도 다닐만 하지 않나? 이제 좀 짬도 찾고 일도 좀 할 줄 알고 급여도 좀 올랐으니까 이제 좀 공무원 좀 할 맛이 난다. 이제 그런 말 해야 되지 않나? 아니면 이분이 일하는 부서가 많이 힘든가? 이 공무원이 보면 이제 지역에 따라 그 직렬에 따라 맞는 업무에 따라서 이 근무 편차가 좀 심해요. 보풀복이 좀 엄연히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군가는 만족하는데 누군가는 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. 이분은 좀 빡센 부서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. 어떤 직렬에서 일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네요. 10년 동안 했으면 그래도 많이 참았을 텐데 많이 좀 이제 경험도 많이 했을 테고 그래도 힘든가? 근데 이제 와서 면직한다고요? 면직이 뭐냐 하면 스스로 그만두는 겁니다. 예, 스스로 그만두는 거. 잘려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그 소속 기관장한테 이제 그만두겠다고 의사 표현하는 게 면직이에요. 정확히 말하면 의원면직. 여러분들 유튜브에 의원면직 브이로그 많이 봤을 겁니다. 의원면직. 그러니까 의원면직 하고 나서 이제 그만두기까지 과정을 이제 찍어서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. 지금도 간간히 올라오긴 해. 근데 예전보다 적게 올라오긴 합니다. 왜냐? 그렇게 이제 자신있게 이제 의원면직하고 나오신 분들이 좀 나오고 나서 일이 잘 안 풀렸어요, 이게. 그러니까, 뭐, 공무원이 힘든 거 맞아요. 다 고충이 있죠. 말 못하고 고민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도 공무원 관련 고민 사연 많이 받았으니까. 그래서 현직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. 다른 유튜버들보다는 공무원에 대한 고충을 더 잘 이해하니까. 잘 들어주니까. 물론 저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 사람들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. 뭐 제 이야기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. 제가 모르는 사람은 다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이분은 정말 말한 것처럼 과연 그렇게 면직할 수 있을까요? 뭐 좋습니다. 뭐 면직하려면 면직해야겠죠. 근데 면직하고 나서 뭐 하실 겁니까? 나오고 나서. 이분이 10년차 정도 됐으면 남자분이면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40대에 접어든 사람일 겁니다. 나이가 꽤 많죠. 거기다 이분이 결혼까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. 결혼까지 했으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. 왜냐 다른 식구가 있으니까. 만약에 내가 결혼했어. 배우자가 있어. 그럼 배우자 설득해야 돼. 배우자한테 얘기해서 그만둬야 돼요. 배우자한테 얘기하는 거죠. 이제 밤에. 자기야, 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나 그만둬야겠어. 이 일 하다가 내가 먼지 터질 것 같아.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자기한테 이야기해야겠어.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 배우자 뭐라 생각할까? 그래. 나도 자기 힘들다는 거 원치 않아. 잘 생각했어.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면 자기 미쳤어? 아니 자기 그만두고 뭐 할 거야? 자기 잘하는 거 없잖아. 우리 집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월급 뻔한데 갚아야 될 대출금도 많은데 자기는 지금 다른 식구들 생활 안 해? 뭐 누구는 좋아서 직장 다녀? 이런 말이 나올까? 보통 후자이지 않을까 이게? 그러니까 이게 그만두는 게 쉽지 않습니다. 나이 먹으면 더 쉽지 않아. 오히려 젊을 때 그만두는 게 더 쉬워. 왜냐? 젊을 때는 젊으니까. 뭐 다른 거라도 복구할 수 있잖아요. 차라리 그만둘 거면 일찍 그만두는 게 낫죠. 일찍 합격해서 그만두는 게 낫지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년 했으면 나이가 거의 40주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 나이 먹고 그만둬서 뭐 하려고 합니까?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어요, 이게. 솔직히 말해서. 대부분 공무원 그 합격하신 분들 전공을 보면 대부분 문과입니다, 문과. 문과 요즘 취업 안 되잖아. 그래서 문과생들이 대부분 공무원 시험 많이 보거든요. 예. 그 기술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문과예요, 문과. 예. 문과로 답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들어와서 합격을 해서 일을 하는 건데, 근데 나이 먹고 그만두면 내가 지금 나이 먹고 뭐 자격증도 많이 없고, 일한 건 공무원 경력밖에 없어.
대학교는 한참 전에 졸업했어. 문과야. 나와서 뭐 할까, 이게. 일단 사무직 취업은 안 될 테고. 뭐 할 거예요?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.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힘들다는 거, 뭐, 고충이 많다는 거 이해하겠습니다. 근데 그만두는 거 정말 심각히 고민해야 돼, 정말 많이. 특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. 현실은 그 공무원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. 오히려 공무원보다 더 지옥이 이 바깥 세상이에요, 이게. 근데 공무원들이 이거 뭐 몰라요. 왜냐? 공무원들이 공직 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이제 바깥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.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현재 공무원들밖에 없으니까. 좀 답답해요, 이게. 시야가 좀 좁아지거든. 자기가 맡은 업무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, 이게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공무원 외에 다른 직업을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, 자영업자는 어떤지, 현재 대한민국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몰라요. 몰라. 그래서 좀 이제 사기업 다니는 분들이 공무원 같은 얘기하면 답답하다고 하잖아. 꽉 막히고. 근데 꽉 막히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맨날 맡았던 것만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, 이게.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좀 이 바깥 시야가 좁다는 게 약점이에요, 이게. 근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, 이게. 공무원만 힘들고 뭐 다른 곳은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른 곳은 더 힘들어요, 이게. 막상 공무원 힘들어서 나왔는데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없고 그렇다고 사업을 하자니 굉장히 힘들고 그런 거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?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공무원 일하다가 힘들어서 다른 직업 찾기 위해서 나왔다가 다른 직업 적응 못하고 방황하다가 돈은 돈대로 못 벌고 나이 먹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다시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런 사람도 있어요, 여러분. 꽤 많을 거야, 아마. 그러니까 현지 생활이 뭔가 힘들고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딴 거 할 거 나왔는데 딴 거 잘 안 되는 거야. 안 돼가지고 다시 공무원 시험 보는 거예요. 다른 진열로. 그런 사람도 좀 있죠. 제 방송에도 한 분 계십니다. 제 방송에도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 일하다가 일이 안 맞아서 그만뒀는데 그만둬서 다른 직업 했는데 잘 안 맞고 적응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다른 진열 시험 보는 거야. 올해 지방직 필기 합격했는데 아까 댓글 보니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내년에 시험 보겠죠. 그리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. 남자분인데 경찰 공무원 합격을 했는데 적성이 안 맞아서 이제 그만둔 거야. 그만두고 나서 뭐 개인 사업 같은 거 했다가 쫄딱 망했어. 망하고 나서 이제 잘 안 되니까 결국엔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이제 유튜브 접더라고, 이게.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무원 의원 면직 하겠다고 했던 그 공무원 유튜버 분들이 말로가 다 안 좋아요.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된 분들은 거의 없어요, 이게. 그래서 그런 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.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. 애초에 공무원 시험 준비한 이유가 내가 좋은 직장을 못 들어가니까 비전이 안 보이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한 거잖아요. 근데 공무원 시험 들어오기 전에 그런 마음 가졌는데 공무원 들어오고 나서 나이 한참 먹었는데 나가면 더 안 좋겠죠, 이게. 아무리 공무원이 힘들어도 현실은 현실입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무원은 일 못해도 안 쫓겨나지. 사기업이나 군 장교는 일 못하면 개무시 당하고 승진 안 돼서 나중에 스스로 나가게 되거나 강제로 쫓겨난다. 공무원은 일 못해도 승진 포기하면 6급까지 근속 승진하고 60살까지 철밥통 보장되잖아. 제발 너나만 보지 말자. 라고 적어졌습니다.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보면 그런 게 있어요. 일을 잘하면 손해라는 게 있어요. 일을 잘하면. 예.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다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.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 못하는 사람이 노력을 안 해. 그러면 이제 일 잘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긴 해요. 그래서 그런 말 있습니다. 공무원 열심히 한 손해라고. 예. 뭐 그런 거 있겠죠, 당연히. 사기업은 일을 못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. 일을 못하면 짐 쌀 준비해야 됩니다. 특히 요즘 같은 시기는 일을 잘해도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내보내거든요. 근데 일을 못하면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. 근데 공무원 일을 못해도 남아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좀 빌런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. 공무원 조직 안에. 짬만 차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.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아, 저 사람 어떻게 안 되나,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사기업은 일을 잘해도 살아남기 힘들어요. 역으로. 공무원은 일을 못해도 살아남지만 사기업은 일을 잘해도 나가야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.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? 사기업은요, 뭐 업무가 좋고 회사에서 뭔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회사의 일꾼이 되었음에도 회사 분위기 안 좋고 라인 없고 뭐 사업성과 안 좋으면요, 그 일 잘했던 직원도
내동댕이 쳐질 수 있습니다. 이게 다릅니다. 공무원하고. 공무원들은 이거 잘 모르겠죠. 근데 사기업 다니는 분들 알잖아. 사기업은 요즘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좋고 우리 회사가 분위기 안 좋으면 예, 남아있으려고 해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. 이게. 물론 공무원이 답 없고 정말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. 근데 사기업 분들은 더 답이 없어요. 이게. 지금 사기업은 점점 가면 갈수록 기업 안에서 이제 나이 먹고 버티기 힘들거든요. 나이 먹고 못 버티게 합니다. 이게. 점점 희망퇴직 받는 대상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나이 많은 사람 쳐냈으면 지금 젊은 사람들도 희망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.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아무리 대기업에 하더라도 나이는 많은데 일 못하고 뭔가 회사에 보탬이 안 되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럼 나이 먹어서까지 버티기 더 힘들다는 거죠. 객관적으로. 앞으로 희망퇴직을 더 많이 할 텐데 기업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면 이 대기업도 큰 돈 버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? 특히 대기업은 이제 먹이 살린 식구들이 많은데 근데 그 식구들이 돈을 많이 못 벌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내보낼 수 있는 거죠. 이게 얼마든지. 제가 괜히 공무원 시험 치는 사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중소기업도 일이 없어가지고 일 못하는 그런 회사도 많이 있고 일이 없어가지고 회사가 적자나다 보니까 그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업부를 정리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회사에 열심히 일했는데 토사구팽 당하는 직원들도 많아요. 정말 회사에 몸바쳐 일했는데 뭐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라. 아니면 다음 달부터 회사 출근했더니 뭐 메일로 이제 와가지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.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.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한도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 대가가 그냥 이제 짐 싸들고 나가다 이거죠. 공무원은 그런 일 안 겪잖아 적어도.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알지. 물론 공무원도 답답한 게 있어. 근데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좋은 것도 있잖아요. 사기업도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. 안 좋은 것도 있어. 지금 사기업 있잖아요. 가보면요. 사기업 이제 오래 못 다니고 나온 사람도 있고 지금 나오고 나서도 재취업 못한 사람도 많아요. 거기다가 요즘에는 뭐 일용직이나 쿠팡, 배달 이런 쪽도 일이 많이 없어요. 이게. 점점 가는 갈수록 경쟁자가 몰리는데 막상 돈을 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. 그러면 내가 공무원 일이 힘들어서 나왔다 하더라도 나도 좀 처지가 안 좋으면 막상 이제 생계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. 내가 공무원 일했을 때 생각지 못했던 부분 나오면 알게 돼. 아, 밖에 나와버리니까 진짜 일할 게 없구나. 공무원과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구나. 내가 공무원 일할 때는 적어도 생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정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안 가졌는데 나오고 나니까 진짜 할 게 많이 없구나. 단수 일자리도 이렇게 굉장히 치열하구나. 막상 지원한다고 다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. 이런 거 많이 느끼게 됩니다. 쿠팡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했다고 해서 내일 불러주는 게 아니잖아, 이게. 노가 다니는 현장 같은 경우에도 일 경험이 없으면 요즘에는 안 써줍니다. 일해본 사람 아니면 안 써줘요, 이게. 옛날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다 써줬는데 지금은 일 좀 해본 사람도 아니면 현장에 안 보내줘요. 요즘에는 그냥 일 좀 해본 사람들 이제 넣어달라고 하잖아요. 업체에서. 왜냐, 이제 일이 많이 없잖아요. 일이 많이 없으면 어설픈 사람 3명 쓰는 것보다 일 좀 하는 사람 2명 쓰는 게 더 낫거든요, 이게. 그래서 이제 인력사무소에서도 이제 소장한테 얘기하는 거죠. 그 인부 그 초짜 보내지 말고 일 좀 해본 사람도 있잖아요. 그 전기 작업 좀 할 줄 아는 사람, 무거운 좀 들어본 적 있는 사람, 그런 사람 좀 보내줘 있어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왜냐? 일이 많이 없거든요. 일이 많이 없어. 일이 많이 없고 사람도 많이 안 필요해요. 그러면 기왕이면 일 좀 해본 사람 쓰는 게 더 나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에 뭐냐 하면 초짜 15만원 주고 쓰는 것보다 일 좀 해본 사람 18만원, 20만원 주고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지. 네. 자,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많아요. 그냥 그 초짜리 15만원짜리 보내지 말고요. 그 일 좀 해본 사람 1당 20만원 초천에 그 사람 2명 보내줄 수 있어.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많아요. 그러면 경력도 없고 짬도 없으면 이제 백도 없으면 안 써주는 거예요. 현실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. 지금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 힘든 거 알고 있어. 어려운 거 알고 있어. 짱나는 거 알고 있어요. 근데
그만두는 건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. 그리고 그만두기 전에 다른 직업으로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일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, 이게. 지금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. 진짜로. 예. 눈 낮춰서 취업하면 되지 않냐. 아니, 눈을 낮춰도 지금 갈 데가 마땅히 없어요. 그만큼 현실이 냉정합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뭐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관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